산림기술사를 위한 귀로 듣는 임업경영학 기초 1. 사유림 경영의 주체는 농가의 세대주인 개인, 회사, 종중, 종교 및 학교단체 등이 있으며 규모에 따라 농가임업, 부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으로 분류한다. 2. 임업노동은 자재의 수송이 어렵고 작업 감독이 어려우며 이동 시간이 길어 실제 작업 시간이 짧고 기계의 도입이 어려우며 농업인력의 이용에 별도 훈련이 필요하다. 3. 산림복합 경영은 임업에 농업이 결합된 혼농, 목축이 결합된 혼목, 123차 산업이 동시에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의 형태가 있다. 4. 산림복합 경영은 생산물의 도난 위험, 집약적 관리가 어려운 점, 수확기간이 짧은 점, 야생동물 피해 우려, 식물에 따라 재배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산림경영 지도 원칙은 임업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관리의 방법과 내용을 정하는데 규범이 되는 원칙을 말한다. 6. 산림경영 지도 원칙은 수익성, 경제성, 생산성, 공공성을 포함하는 경제원칙과 환경보전, 합자연성을 포함하는 복지원칙, 그리고 목재 수확과 생산의 보속원칙이 있다. 7. 산림에서 목재 생산의 보속은 매년의 수확균 등에서 시작하여 임지 생산력의 증진, 화폐 수익의 균등, 인목자본의 유지 등으로 보속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8. 산림 경영에서 보속이란 산림으로부터 수확 또는 수익을 매년 균등하게 또한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맥서멈 SUSTAINABLE 일드 9. 임업경영이 농축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지만 재배 대상의 수명이 길고 토지 면적이 넓어 기술적으로 다르고 채취 운반, 노동, 자본 등 경제적으로 다르다. 10. 임업노동은 기계기구를 개량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며 노동 배분을 계획하고 작업단을 구성하며 작업로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11. 산림의 다목적 이용은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자원을 보속 수확하는 것이며 다자원적 이용은 재화와 서비스를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12. 임업경영 방법은 유령림이 많은 어형, 중령림이 많은 B형, 장령림이 많은 C형, 전연령이 골고루 있는 D형 등 연령 구성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13. 법정림은 재적 수확의 보속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산림이며 생장량과 벌채량이 같아 최대의 목재 수확을 할 수 있는 산림이다. 14. 법정 상태는 영급이 1년생부터 벌기까지 같고 배치가 벌채와 운반에 영향을 주지 않고 1년 생장량은 벌기 제적과 같고 작업급 축적이 1년 생장량과 같아야 한다. 15. 협의의 보속은 매년 목재 수확량을 갖게 하는 것이고 광의의 보속은 임지의 생산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16. 산림 경영에서 보속은 합리적 재정 처리와 사업의 안정적 실행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임산물의 지속적인 공급, 산림 생산 과정에서 자연력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17.
벌기령은 자연적 생리적 벌기령인 조림적 벌기령, 목재의 용도에 맞춘 공예적 벌기령, 재적 수확 화폐 수익 순수익, 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등 경영 목표에 따라 결정한다. 18. 살림의 상태, 인분의 구조와 경영 상태, 그리고 살림이 가진 시대적인 배경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벌기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19. 개위 면적은 일정한 토지 생산력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임지를 생산 능력에 따라 계산적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각 영계의 벌기 제적이 동일하도록 수정한 면적이다. 20. 회귀년은 벌구식 택벌 작업에 있어서 맨 처음 택벌을 일시한 일정 구역을 또다시 택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며 표준년 벌구역만큼 택벌을 되풀이하게 된다. 21. 벌기령은 인분이 성림하여 생장하면서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는 경영 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계획상의 연수를 말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벌기령은 수종별, 산림의 소유 형태별, 용도별로 벌채를 할 수 있는 나이의 하한선을 결정한 것이다. 23. 윤벌기는 연년 작업 및 개벌에 의한 보속 작업에 있어서 한 작업급에 속하는 모든 인분을 일순벌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24. 갱신기는 산벌 작업에 있어서 하종벌 후 후계림의 치수가 성립된 후 치수의 자람에 따라 벌채하는 후벌의 기간을 갱신기라고 한다. 25. 정리기는 법정 상태가 아닌 수풀 법정림의 인분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분의 정리 기간을 말하며 정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26. 연년 작업은 일정한 산림에서 매년 수확을 하는 보속 작업을 말하며 간단 작업은 수확을 해마다 실시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 경년 작업이라고도 한다. 27. 산림기본계획은 산림행정상 필요한 산림사업의 실행을 위한 국가산림계획으로서 산림기본계획, 광역, 지역산림계획, 기초지역산림계획의 체계로 작성된다. 28. 우리 산림계획은 1차 속성수 위주의 치산 녹화, 2차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3차는 산지자원화 기반 조성, 4차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으로 이어져 왔다. 29.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으로 2008년에 시작하여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30. 산림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실제적인 경영활동, 즉 계획 및 실행, 회계 및 통제에 적합하도록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기본 단위로 구획하여야 한다. 31. 산림의 구획은 경영계획구, 인반, 소반의 단위로 세분하여 구획하며 경영계획구는 통일성, 인반은 고정시설, 소반은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분한다. 32.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임황은 수종, 임명, 수고, 경급, 총축적 등 나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황은 소유자, 소재지, 지번, 면적, 경사도 등 항목으로 작성한다. 33. 산림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조림, 숲 가꾸기, 작업 방법, 벌채 시기, 인도작업로 등 시설, 소득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34. 산림경영계획은 지역산림계획 변경,
계획량과 실행량이 2할 이상 차이, 재해로 인한 임상 변화, 시장 분수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개편을 해야 한다. 35. 지위는 임지의 인목 생산 능력을 수치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지위지수는 기준 임명때의 우세목 평균 수고를 지수화한 것이다. 36. 지위지수를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우세목 평균 수고를 활용한 분류곡선법, 5년간 간신장 생장량을 이용한 구간법, 지표식물을 활용한 지표식생법이 있다. 37. 수확조정은 경영의 대상인 산림에서 수확량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경영 목적에 맞도록 수확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38. 고전적 수확조정기법은 벌구의 면적을 조절하는 구획윤벌법, 수확제적을 조절하는 제적배분법, 윤벌기를 일정 분기로 나누어 분기별 수확량을 조정하는 평분법이 있다. 39.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SFM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ESSD를 달성과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을 위해 산림을 보호 운영하는 경영활동이다. 40.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평가 기준은 생물 다양성, 생태계 생산력, 토양 및 수자원, 건강도와 활력도, 지구탄소 순환, 사회 경제적 편익, 제도 경제적 체계 등이다. 41.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10개국의 온대림 그룹의 국제회의에서 산림의 생태적 기능에 입각하여 SFM 평가를 위해 합의한 기준이다. 42. SFM의 평가는 큰 범주의 기준과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표 인덱스를 다양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국가 차원이나 경영 단위의 차원에서 적용하여 시행한다. 43. 산림 경영의 대상이 되는 산림은 토지로서 민법에서 부동산에 속하며 부동산에는 토지의 부산물도 포함되지만 가식 중의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44. 산림 내의 인목은 유령림은 원가와 비용가, 장령림은 기망가와 수익환원법, 중령림은 절충법과 근레이저법, 벌기가 지나면 매매가와 시장가역산법으로 평가한다. 45. 인목의 매매가를 평가하는 방식은 비슷한 수종의 매각 사례를 활용한 직접법과 시장의 원목가를 할인하여 인목 가격을 간접적으로 산정하는 시장가역산법이 있다. 46. 인목의 피해액은 중용목을 기준으로 주벌 수확을 현재가로 할인한 값에 주벌목의 본수를 나누고 여기에 피해목의 매매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7. 임지인 산림은 원가 방식인 원가와 임지비용가, 수익 방식인 임지기망가와 수익환원가, 비교 방식인 직접비교법, 간접비교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절충하여 평가한다. 48. 임지의 원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 중 원가법은 인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보통의 임지는 순비용의 현재가 합계인 임지비용가로 평가한다. 49. 기대 수입의 전가 합계로 평가하는 임지기망가법과 연년 수입의 전가 합계로 평가하는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에 의한 임지의 평가 방법이다. 50. 토지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파우스트만 FAUSTMAN의 지가식과 하이에르 헤이어의 지가식, 즉 임지기망가법에 의한 기망가가 최대일 때를 벌기로 한다. 51.
임지의 평가는 주변 산림 매매 사례의 과세표 준액을 비교한 대용법과 입지지수를 비교한 입지법의 직접 비교법과 매매가의 소요 비용을 차감 비교한 간접 비교법이 있다. 52. 절충 방식에 의한 임지의 평가는 수익가 비교절충법, 기망가 비교절충법, 수확수익 비교절충법에 의해 실시한다. 53. 산림의 피해는 피해 전후 가치, 인접 산림 기준, 관상적 가치, 이윤 피해, 2차 피해, 재해 복구 비용 포함하여 현재가를 할인한 금전적 가치로 산정한다. 54. 산림 피해의 평가는 비용가법, 글레이저법, 기대값을 활용하여 인목 피해를 산정하며 부산물 생산액을 추정한 후 그 현재 가치를 합해 부산물 피해를 산정한다. 55. 임업 투자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회수기간법, 투자이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비용률법, 내부투자 수익률법이 있다. 56. 경영자는 사업의 경영을 위해 규모와 규모에 따르는 이익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이 규모와 크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57. 손익분기점 분석은 원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생산된 모든 것은 판매되고 제품 가격과 생산 효율 능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효하다. 58. 감가상각은 유형 고정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것감가의 비용으로 반영하여 보상상각하는 것이며 이때의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59. 감가상각비는 1. 취득원가 2. 잔존가치 3. 추정내용 연수 4.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야 산출할 수 있다. 60.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작업시간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61. 임업이율은 산림평가 등 임업의 경영 계산에 사용되는 평정이율, 대부이자가 아닌 자본이자, 실질이율이 아닌 명목이율, 산림의 생장기간만큼 긴 장기이율이다. 62. 임업경영의 분석에 있어 고정자본재는 인도, 임목, 제재설비, 운반기계기구 등이며 유동자본재는 종자, 묘목, 약재, 비료 등이다. 63. 자본장비도는 자본 K를 종사자의 수 N으로 나눈 KN이며 소득 Y를 N으로 나눈 YN은 투하자본에 대한 1인당 생산성, YK는 자본의 가동상태, 자본 효율이다. 64. 산림공유로는 산림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물로서 사용수익은 공동이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선시대의 산림정책이다. 65. 공익우선론은 산림소유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처분할 수 있으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정책이론으로 산림계획제도의 근거이다. 66. 수익자 부담론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의 안정 유지를 위해 산림자원을 플러스의 공공재로 보전해야 한다는 임업정책 이론이다. 67. 우리 산림은 자연환경 보전림, 생활환경 보전림, 산지재 해방지림, 수원함양림, 산림휴양림, 그리고 목재 생산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68. 목재 생산림은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9. 자연환경 보전림은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의 보전이 목표이며, 생활환경 보전림은 도시와 생활권의 경관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0. 산지재 해방지림은 산사태, 토사 유출, 산불, 병해충 등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수원 함양림은 수자원 함양과 수질 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을 목표로 한다. 71. 산림 휴양림은 다양한 휴양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관이 다양하고 종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이 목표이며, 공간 이용 지역과 자연 유지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72. 대리 경영은 전문 기술이 부족한 산주와 전문 임업 경영인의 상호 계약에 의한 경영 형태이며, 협업 경영은 소규모 산림 소유자들의 임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이다. 73. 협업 경영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협업 조직에 이양하고 지분을 받는 소유협업, 경영권만을 이양하는 완전협업, 경영활동의 일부만 공동 실시하는 부분협업이 있다. 74. 농업협업 경영과 비교하여 사업 의존도, 자가노동 투입 비율, 대상지 집약도, 기계화 정도, 자본기술의 수준 등에서 임업협업 경영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75. 산촌 종합개발은 산림사업, 산촌소득원 개발, 산림휴양지 조성, 정주기반 조성, 산촌과 도시의 교류 등의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6. 사유림은 소유구조가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과 소유구조에서 파생된 산주의 무관심,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망 부족 등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있다. 77. 사유림 경영은 사유림 경영 주체 육성, 산림 협업 대리 경영 활성화, 임업 투자 환경 개선, 목재 시장 육성 및 활성화, 임업기계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78. 산림자원은 생물 다양성, 생산력, 건강활력도, 토양수자원, 지구 탄소순환 기여, 사회경제적 편익 행정 절차 체계 등이 유지 증진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79. 산림자원은 목재 생산림은 천연림인 공림, 산림휴양림은 공간 이용 지역 유지 지역, 자연환경 보전림은 학술 교육 문화 보전형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80. 생활환경 보전림은 공원 경관방 음방풍 생산형으로, 산지재 해방지림은 붕괴병해 충산불이 우려되는 단순림으로 나누어 관리 방법과 방향을 결정한다. 81. 생태적 산림 경영은 토착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생산성의 보전, 경제적 산림 경영은 산림의 총편익 최대화, 사회적 산림 경영은 지역사회 복지 유지가 주요 관점이다. 82. 경제적 산림 경영은 투입량과 산출량, 그리고 알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생태적 산림 경영은 조건과 과정,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강조한다. 83. 산림 경영 인증 제도는 환경사회 경제를 배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시스템 인증과 이 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을 인증하는 목제품 인증이 있다. 84. 산림 경영 인증 제도는 세계 표준화 기구의 ISO 인증, 산림관리협회의 산림 경영 인증과 COC 인증,
PEFC로 부르는 범유럽 산림인증기구의 인증제도가 있다. 85. PEFC의 원칙은 환경에 대한 산림 경영의 지속 가능성, 국가별 산림 경영 인증 표준 및 계획의 개발을 통한 신빙성, 생산물에 대한 책임성, 규모에 대한 적합성이 있다. 86. 산림 지속성 지수는 산림의 생태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분야별 변수를 개발하고 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87. 산림기본법 시행령 11조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평가 기준을 생물 다양성, 생산성, 건강활력도, 토양수자원, 온실가스 흡수,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88.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희생된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이다. 89. 산림에서의 행위 제한은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의 제한,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 간보호지역에서의 각종 금지 행위행 위제한 등이 있다. 90.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기준과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보고 시스템은 산림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91. 국가 단위 산림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은 환경사회 경제가 지역사회에서 균형적으로 발휘되는 통합, 지역마다 개별 기능이 강조되는 기능적 분배로 평가할 수 있다. 92. 지역 단위 산림 경영의 지속 가능성은 평가 기준과 기준별 지표, 지표별 가중치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보 구축을 통합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93.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위해서 시민 참여 확대, SFM 이행 인센티브 제공, 산림 계획 제도 개선, 실정에 맞는 이행 평가 체계의 구축, 관련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94. 나무의 높이를 재는 방법은 측고봉을 이용한 직접 측정법, 측고기를 이용한 방법, 목측법이 있으며 측고기는 삼각법과 상사삼각형을 이용하는 종류가 있다. 95. 측고기는 경사지에서는 나무와 등고 위치, 초두부와 근원부를 잘 볼 수 있는 위치, 나무와의 거리는 수고와 비슷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96. 수확표는 장래의 수확량을 예측하여 육림과 보육의 지침으로 삼고 경영성과와 지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주인목과 불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97. 벌채목의 제적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스말리안식, 후버식, 리케식, 4분주식, 5분주식, 브레레톤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말고직 경자승법을 사용한다. 98. 수간의 제적을 원기둥의 단면적과 그 양을 비교한 것을 형수폼 팩터라고 하며 비교 원주의 직경 측정 위치에 따라 정형수, 절대형수, 부정형수로 구분한다. 99. 수간석회는 수목의 과거 생장 과정을 알기 위해 수간에서 채취한 원반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시험목은 표준지 매목 조사를 통해 35본의 우세목을 선정한다. 100. 채취한 현판은 연륜 측정, 흉보직경 측정 등 수간석회를 통해 인분의 생장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생장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101.
수간석해 시지름의 측정은 신갓등분법, 원주등분법, 그리고 절충법에 의하며 수고곡선법과 직선연장법, 평행선법에 의하여 수고과 성장 소요연수를 산정한다. 빼기 인분의 제적 측정은 인분을 구성하는 인목을 전수, 조사하는 전림법, 표본점을 추출하여 측정하는 표본조사법,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측법이 있다. 103. 전림법은 제적과 직경을 측정하는 매목조사법, 개별 인목을 목측하는 매목목측법, 제적표, 항공사진, 수학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04. 인목 축적의 총가생장은 제적 형질 등귀 생장의 합이며 제적 생장은 연년생장, 정기생장, 총생장, 평균생장, 정기평균 생장량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빼고 표준목법은 표준목을 선정하는 계급에 따라 분류하는데 단급법, 직경급인 드라우드법, 흉고단 면적 계급인 하르티히법, 그리고 우리히법이 있다. 106. 표준목법 중 우리히법은 흉고단 면적 계급을 나누되 본수를 같게 하고 각 계급에서 하나의 표준목을 선정하여 인분의 제적을 추정하였다.